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NAC 브레다 vs 트벤테. 이 경기는 강등권까지 내려앉은 브레다의 불안한 수비 블록과 역습에서 강점을 가진 트벤테의 구조적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브레다는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 숫자를 늘려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리백을 미드존까지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방 침투 이후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한 박자씩 늦게 따라붙으면서 미드필드 뒤 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이미 여러 경기에서 반복되고 있다. 수마노와 브림이 공격 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반면, 공격이 끊긴 뒤 되돌아오는 속도가 늦어 전방과 중원의 균형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홀트비는 빌드업의 축을 잡아주며 패스 방향을 바꾸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수비 지점에서 멀어져 버리는 시간대에는 수비 라인 앞 보호막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브레다는 전방에서 한 번 볼을 잃는 순간 스리백 앞뒤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상대에게 역습 통로를 그대로 내주는 형태로 실점을 허용해왔다. 반면 트벤테는 수비 블록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상대 실수를 기다리다가 바이드만을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방식에 익숙한 팀이다. 바이드만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패스를 받아 방향을 바꾸는 순간 람머스는 박스 안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로치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라인을 찢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브레다가 세컨드 라인 커버에 실패하면 숫자 열세 상황에서 급하게 박스 안을 지켜야 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브레다가 이미 32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17위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은 이런 수비 구조의 허점이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필요 없이 바이드만의 패스 선택과 람머스 로치의 침투 타이밍만 맞춰도 충분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도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브레다는 마킹 전환과 두 번째 볼 처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아 트벤테가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활용해도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럼에도 브레다가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걸어 한 번의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트벤테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한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 전환 속도, 역습 완성도를 모두 종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브레다 쪽의 실수와 공간 노출이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레다가 버텨내는 경기가 아니라 트벤테가 역습 타이밍을 몇 번이나 제대로 잡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쾰른 vs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라인 브레이킹과 스루 패스를 잘 활용하는 쾰른과 한 번 흔들리면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는 볼프스부르크의 구조적 약점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도다. 쾰른은 3-4-3에서 후세인 바시치가 빌드업 시 일선 쪽으로 조금씩 전진하며 중원과 이선을 이어주는 전개축을 담당한다. 라그나르 아예는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면서 1차 압박을 끌어당기고 그 순간 카민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며 패스를 받을 각을 만든다. 여기서 후세인 바시치가 한 번에 수비 라인을 가르는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볼프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은 포지셔닝 문제가 다시 드러나며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볼프스부르크는 더블 볼란치로 중앙을 보호하려 하지만 센터백 라인과의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미드필더 뒷공간이 비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쾰른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패턴을 준비하기보다 카민스키와 후세인 바시치 중심으로 간결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반복해 상대 수비를 시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라인 브레이킹 패스 한 번만 정확히 통과되면 아해와 다른 공격수들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자주 맞이할 수 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반대로 볼프스부르크는 페이치노비치에게 공을 올려주고 빈머와 마이르가 세컨볼과 2차 공격에 가담하며 득점을 노려야 한다. 그렇지만 수비에서 이미 41실점을 기록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를 버티는 싸움으로 끌고 가기에는 집중력과 포지셔닝 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클린이 초반부터 압박 라인을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려 템포를 올리면 볼프스부르크 수비는 라인을 올릴지 내릴지 애매한 선택지에 놓이게 되고, 그 애매한 순간을 카민스키와 후세인 바시치가 파고들 여지가 커진다. 특히 후세인 바시치가 중앙에서 압박을 한번 털어낸 뒤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볼프스부르크 센터백들의 포지셔닝 불안은 그대로 실점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는 공격에서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 세트피스나 박스 근처 혼전 상황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상성을 봤을 때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쾰른이 버티는 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수비가 더 흔들리는 볼프스부르크 쪽이 실수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승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쾰른이 준비한 라인 브레이킹 스루 패스 패턴이 볼프스부르크 수비의 허점을 얼마나 자주 후벼 파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쾰른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치오 vs 제노아. 이 경기는 4-3-3으로 볼점유를 가져가며 상대 박스 앞까지 진입하는 라치오와 3-5-2로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는 제노아의 구도다.
브라치오는 중원 삼각형을 중심으로 양쪽 와이드 지역까지 폭을 넓혀 공격을 전개하면서 제노아의 볼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노리고 세컨드 볼을 장악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를 이어 가려 할 것이다. 노슬린과 이삭센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침투하면 제노아의 센터백과 윙백 사이 채널에 애매한 공간이 생기고 이 틈을 이용해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연달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낮은 블록으로 버티더라도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정교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크로스를 걷어낸 뒤 흘러나오는 공에 대한 세컨드 볼 대처가 늦어져 박스 앞 혼전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때 로벨라는 박스 정면 근처에 자리 잡고 흘러나온 볼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간이 열리는 순간 지체 없이 묵직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한 번에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제노아가 이런 장면에서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단순한 세컨볼 처리 미스로 인해 경기의 균형이 깨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한 번 실점을 허용한 뒤에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더 많은 공간을 내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브라치오는 노슬린의 뒷공간 침투와 이삭센의 1대1 돌파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며 측면에서부터 제노아 수비를 벌려놓은 뒤 컷백과 세컨 찬스로 박스 정면 슈팅각을 반복해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콜롬보와 엘레르트손을 앞에 남겨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체 라인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방과의 거리가 멀어져 공을 빼앗아도 바로 공격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노아가 역습으로 위협 장면을 만들어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슈팅 수와 박스 점유 시간은 라치오 쪽이 확실히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치오가 세컨볼과 2차 공격에서 우위를 점하며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로벨라의 중거리 슈팅이나 노슬린 이삭센의 세컨 찬스 마무리가 한두 번은 터질 수 있는 구도다. 반대로 제노아가 승부를 뒤집으려면 낮은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을 최대한 촘촘하게 유지하고 세컨볼 대처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수비 간격과 세컨볼 대처 문제를 감안하면 90분 내내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까지 겹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세컨볼을 누가 먼저 잡고 박스 앞에서 누가 더 날카롭게 한 방을 꽂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되며 그 싸움에서 로벨라를 중심으로 한 라치오 중원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알시랑스 vs 르아브르 AC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한 랑스의 공격 완성도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르아브르 수비의 불안정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랑스는 3-4-3 구조 속에서 윙백과 이선 자원을 동시에 전진시켜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사용하는 전개를 즐기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원과 측면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빈이 르아브르 좌측 풀백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컷백 각도를 만들고 에두아르가 골문 앞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토마손에게 슈팅 찬스를 열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르아브르는 수마레와 만빈비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대응하려 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전개가 끊기면 오히려 수비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수비 라인을 더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려 할 공산이 크지만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 문제와 커버 동선의 불안정함은 큰 틀에서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랑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한 모험을 하지 않아도 토빈을 중심으로 한 우측 공격과 윙백의 오버래핑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상대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스 수를 늘릴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르아브르 수비진의 피로도가 쌓이고 간격 관리가 느슨해지면 세트피스와 세컨 찬스에서도 랑스가 추가 득점을 만들 여지가 더욱 커진다. 공격 전개에서의 완성도 차이, 측면 뒷공간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현재 리그 순위와 자신감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승부의 저울추는 자연스럽게 랑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에스파뇰 vs 디알라베스 이 경기는 연패에 가까운 부진 속에서 헤매고 있는 팀과 강호를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팀이 맞붙는 구도다. 에스파뇰은 최근 4경기 1무 3패라는 성적에서 드러나듯 결과와 내용 모두 무거운 흐름이고 부진의 늪에 빠진 팀 특유의 자신감 저하가 경기 내내 묻어나는 상황이다. 키케 가르시아를 축으로 하는 4-4-2 구조는 분명하지만 주변 침투가 늦고 세컨 상황을 정리해줄 인원이 부족해 박스 안에서의 옵션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다. 하비 푸아도가 라인 사이에서 활발히 움직여도 공격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 후반이 되면 무리한 개인 돌파나 원거리 슈팅으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에두 엑스포지토 역시 전원의 축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가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면 패스를 간수하려는 선택이 늘어나면서 전체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전방에서의 파괴력마저 줄어든다. 그래서 에스파뇰은 볼 점유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 가져가더라도 박스 안 침투 인원 확보와 루즈볼 처리에서 흔들리는 바람에 실제 위협 장면 수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알라베스는 베티스를 잡아내며 반전의 계기를 만든 뒤 수비 조직과 공격 전환 모두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그림이다. 토니 마르티네스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타깃 플레이, 그리고 그 주변을 파고드는 아레나의 움직임은 에스파뇰의 느슨한 박스 앞 수비와 상성이 괜찮은 조합이다. 중원에서는 블랑코가 상대 이선의 압박 타이밍을 읽어내면서 전환 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무리해서 전진 압박을 나올수록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알라베스는 교체 자원에서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선볼 수 있는 폭을 갖추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교체 전력의 깊이만 놓고 봐도 알라베스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에스파뇰의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상성, 전환 속도, 교체 카드의 영향력까지 종합하면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에스파뇰보다 실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알라베스 쪽 그림이 더 안정적이다. 게다가 분위기 면에서도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에스파뇰과 베티스를 잡으며 살아난 알라베스의 대비는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공을 더 많이 소유하더라도 실제 득점 기대값과 효율적인 마무리에서는 알라베스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